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바른 터키어 스텝 1 강의를 맡고 있는 전고훈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21강에 도달을 했고요. 우리 교재로는 10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오늘은 문법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회화 표현들, 오늘 배울 문법까지 종합적으로 연습해보는 연습 문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오늘 학습 목표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로 해석하는 무언가의 목적을 나타내는 문법 사항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는 터키어의 사동형. 자, 사동형이라고 하면 뭐예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거죠? 그것이 사동형이에요. 그래서 터키어에 있는 사동형 표현 배워볼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피동형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가 행해지고 만들어지는 것. 그런 것과 같은 피동형 문법 사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무엇을 위해서로 해석되는 목적 나타내기, 어떻게 문법상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인칭대명사와 이친이 결합될 때에는 인칭대명사의 소유격을 쓴다,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자, 이렇게 문장으로만 보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우리 6가지 인칭대명사, 터키어의 기본 6가지 인칭대명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 6가지 인칭대명사에다가 요 이친이라는 단어, 요거 이친 우리 배웠던 단어죠? 터키어에 있는 후치사 가운데서 대표적인 후치사인데 어떤 뜻이 있었죠, 여러분? 자, 먼저 첫 번째 뜻은 무엇을 위해서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었어요? 또 하나, 뭐뭐에 있어서라는 뜻이 또 있었죠.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는 후치사 단어 이친이었어요. 그래서 인칭대명사와 이친이 결합할 때는 이 인칭대명사가요, 소유격 형태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 준비해봤죠? 이 표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 문장이 어떤 뜻인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나를 위해서가 나왔네요. 나를 위해서. 자, 나라는 인칭대명사가 나왔죠. 그리고 위해서, 즉 이친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겠죠. 그래서 이 나를 위해서를 터키어로 바꿔봤더니 베님 이친이 됐죠. 베님 이친. 자, 이친이라는 후치사 그대로 쓰였어요. 무엇을 위해서란 뜻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이 이친이라는 후치사 앞에 있는 인칭대명사는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죠. 인칭대명사 벤. 기본 인칭대명사 형태가 나온 것이 아니라 베님이라는 벤의 소유격 형태가 나와줬죠. 그래서 베님 이친 하면 나를 위해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또 볼까요? 우리를 위해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를 위해서. 자, 2인칭 복수, 1인칭 복수가 나왔죠? 자, 이친이라는 후치사 그대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요 앞에 비즈가 아니고 비즈의 소유격 형태인 비즘이 나왔죠? 그래서 비즘이친 하면 우리를 위해서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너를 위해서. 자, 너가 뭐였죠? 터키어로? 그렇죠. 센이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센 이친이 아니라 자, 이친 앞에 있는 인칭대명사가 소유격으로 발현된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센 이친이 아니고 센인 이친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을 위해서 한번 볼까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터키어로 뭐였죠? 2인칭 복수죠? 그래서 시즈였어요. 그런데 이 이친이라는 후치사 앞에 쓰인 형태를 보니까 시즌 이친, 즉 시즈의 소유격 형태인 시즌이 쓰였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혹은 그녀를 위해서, 즉 3인칭 단수가 앞에 나와줬죠. 오. 그런데 오 이친이 아니고 오는 이친, 즉 오의 소유격 형태가 쓰였죠. 그래서 오는 이친 하면 그를 위해서 혹은 그녀를 위해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온라르의 경우에는 소유격이 붙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문법 사항에서도 어김없이 이 온라르일 때 조금 예외 상황이 발생을 하죠. 자, 볼게요.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봤더니 자, 이친이라는 후치사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의 단어였죠. 이 이친 그대로 쓰였죠. 이 이친 앞에 있는 인칭대명사 봤더니 온라른이 아니라 온날 이렇게 그대로 인칭대명사 형태 그대로 쓰였죠. 그래서 온날 이친 하면 그들을 위해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목적 나타내기와 그리고 인칭대명사가 결합할 때 인칭대명사가 소유격 형태로 바뀐다는 점 우리 공부해 봤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사동형 한번 배워볼 텐데요. 사동형 제가 짤막하게 소개드렸듯이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시킬 때 사용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누군가에게 시킬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사동형입니다. 자, 우리 먼저 사동형의 기본 어미부터 잡고 들어갈게요. 사동형의 기본 어미는 이, 우, 모음 조화에 따라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죠? 네 가지 뭐 있어요? 들, 딜, 둘,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먼저 문장 보시면 단 동사 어간의 마지막 자음이 센소리 8총사 중 하나이면 틀, 틸, 툴, 튜가 된다고 했죠. 자, 센소리 8총사 우리 어떤 녀석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채, 페, 해, 캐, 페, 세, 쉐, 태 이렇게 8가지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동사의 어간의 마지막 자음이 요 센소리 8총사 녀석 중에 한 녀석이면 틀, 틸, 툴, 튜로 사동형 어미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과거 시제 어미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죠? 과거 시제의 기본 어미는 드, 디, 두, 류였는데 동사 어간의 마지막 자음이 센소리 8총사 가운데 한 녀석이었으면 트, 티, 투, 튜 이렇게 바뀌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동형 만드는 공식을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수식이 나왔죠? 요거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자, 먼저 동사 어간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이제 사동형 어미를 붙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시켰는지, 시키고 있는지, 시킬 것인지와 같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시제 나올 수 있고 또 초월 시제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터키어의 굉장히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죠. 요거 인칭어미까지 붙여줘야 완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예시동사 2가지를 가져왔거든요. 요 예시동사 2가지를 통해서 기본 동사가 어떻게 사동동사로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얌막. 자, 우리한테 친숙한 단어죠. 요 얌막을 우리 사동동사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보니까 얌막의 동사 어간, 얍 그대로 써졌죠. 동사 어간. 그 다음에 우리 배웠던 사동형 어미가 붙었어요. 사동형 어미가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 자, 요 얌막의 즉 동사 어간의 마지막 자음을 봤더니 센소리 8총사 중 한 녀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트르가 붙어줬죠. 틀. 그 다음에 동사 어미 막까지 와서 얍트르막 해서 어떤 뜻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죠. 무엇을 하게 하다, 시키다 이런 사동동사가 되었죠. 자, 두 번째 우리 예문 동사도 한번 봅시다. 자, 쓰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야즈막. 우리 이것도 배운 단어죠. 자, 보시면 야즈막의 동사 어간, 야즈가 나왔죠. 자, 야즈가 나온 다음에 우리 사동형 어미를 붙여줘야 되는데 자, 어떤 게 오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동사 어간의 마지막 자음 봤더니 Z예요. Z, 센소리 8총사 가운데 없죠. 그러면 그대로 들 붙여주겠네요. 그 다음에 동사 어미 막까지 와서 자, 쓰게 하다, 즉 야즈드르막이 됐죠. 그래서 야즈막, 기본 동사 쓰다의 사동 동사는 바로 야즈드르막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2가지 동사로 사동 동사 만드는 법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사동형 어미가 또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어떤 경우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차례차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면 사동형 어미가 이번에는 그냥 태가 붙는데요. 태. 우리 예시를 통해서 바로 볼까요? 자, 읽다라는 동사 나왔죠. 읽다. 오쿠막이었어요. 오쿠막. 자, 오쿠막의 동사 어간 오쿠를 봤더니 모음으로 끝났죠, 여러분. 우라는 모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사동형 어미 뭐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태가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태 붙어줬죠. 그 다음에 동사 어미 그대로 막 써주면 오쿠투막, 즉 오쿠막, 읽다라는 동사의 사동 동사는 읽게 하다. 오쿠투막이 되겠죠. 오쿠투막.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자, 기억하다 동사의 어간을 봤더니 하틀라 봤더니 역시 모음으로 끝났죠. 동사 어간이. 그렇다면 우리 사동형 어미 태를 붙여주자. 태를 붙였네요. 그 다음에 동사 어미로 다시 닫아주면 하틀라트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다의 사동형 표현은 상기시키다, 즉 기억하게 하다가 되겠죠. 기억하는 걸 시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말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말하다 동사 söylemek.
소일레맥. 자, 이 동사의 동사 어간을 봤더니 역시 에라는 모음으로 끝났죠? 그러면 우리 사동형 어미 어떤 걸 붙여줘요? 태를 붙여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 어미로 다시 닫아주면 소일레트맥, 소일레트맥이 되겠죠. 그래서 말하다라는 동사의 사동 표현은 말하게 하다, 말하게 시키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소일레맥의 사동 동사는 소일레트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 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별표 치고 먹다라는 동사와 말하다, 즉 예맥, 대맥 동사를 두 개를 또 가져왔죠. 자, 이 두 가지 동사는 항상 예외로 따로 떨어뜨려서 우리 공부했던 기억 나시죠? 자, 이 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맥과 대맥은 예외 동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외 상황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맥 봤더니 동사 어간이 뭐죠, 여러분? 예죠, 예. 즉 동사 어간이 모음으로 끝났어요. 모음으로 끝났으면 우리 요거 사동동사로 만들기 위해서 사동형 어미 태를 붙이느냐? 이번에는 예외가 발생한다고 했죠? 자, 어떻게 예외가 발생하냐면 이때는 태가 아니라 우리 앞서 배웠던 기본 사동 어미 디르를 붙여줍니다. 디르. 그래서 먹다의 사동 표현, 먹게 하다, 즉 먹이다는 예디르맥, 예디르맥, 예트맥이 아니라 예디르맥이 되는 거예요. 대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맥 동사 어간 볼까요? 대, 즉 에라는 모음으로 끝나고 있죠. 자, 그럼 우리 사동형 어미 태를 붙여주느냐?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서 배웠던 사동형의 기본 어미 디르를 붙여주죠. 그래서 대디르맥 하면 말하게 하다, 말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이해 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경우는 어간이 자음 레 또는 레로 끝나는 경우에도 사동형 어미 태가 붙어준다는 거예요. 자, 방금 앞서 봤던 건 뭐였어요? 동사 어간이 모음으로 끝날 때 요 태가 붙었었는데 이번엔 또 동사 어간이 자음 레 또는 레로 끝나는 경우도 태가 붙어준대요. 사동형 어미가. 자, 우리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앉다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앉다, 오투르막, 오투르막. 자, 동사 어간 봤더니 자, 레로 끝나고 있죠? 레로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사동형 어미 뭐 붙여주기로 했었죠? 그렇죠. 태 붙여주기로 했었죠? 태가 붙고 동사 어미 막으로 막아줬죠. 자, 오투르투막, 오투르투막이 됐죠? 자, 그래서 앉다라는 동사의 사동 표현, 앉게 하다, 즉 앉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 예시 동사 볼게요. 자, 줄다라는 뜻이 나왔어요. 줄다, 무언가가 줄어들다라는 뜻이거든요. 줄다 볼까요? 크살막, 크살막, 그쵸? 요거의 동사 어간을 봤더니 자음 레로 끝났죠. 레로 끝났으면 우리 사동형 어미 어떤 거 붙여주기로 했죠? 태. 그래서 태가 붙었죠. 그래서 크살트막, 크살트막 하면 줄이다, 주는 걸 시키는 거니까 줄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줄다, 줄이다 이렇게 사동관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시 동사 볼게요. 부르다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부르다, 부르다는 터키어로 뭐예요? 차으르막, 차으르막이 되는데요. 자, 차으르막의 동사 어간을 봤더니 마찬가지로 자음 레로 끝났죠. 자, 자음 레로 끝났으니까 사동형 어미 태 붙어서 차르트막, 차르트막 하면 부르게 하다, 부르도록 시키다 이렇게 사동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방금 배웠던 사동형 어미 그리고 동사 어간에 모음이 왔을 때 혹은 동사 어간 마지막 자음이 레 또는 레일 때 사동형 어미가 어떤 걸 붙는지 우리 다 공부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 규칙을 벗어나는 여러 가지 동사들이 좀 있어요. 예외 동사라고 하죠. 우리 규칙 예외 동사. 그래서 그 예외 동사들을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끝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끝나다. 끝나다는 터키어로 뭐예요? 비트맥. 비트맥. 자, 요 끝나다를 우리 사동형으로 바꿔볼 텐데 사동형으로 바꾸면 해석이 끝내다, 끝나게 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자, 형태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비트맥에서 비티르맥이 됐죠. 비티르맥. 그래서 비트맥의 사동 표현은 바로 비티르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앞서 배웠던 사동형 어미 만드는 규칙과 조금 벗어나 있죠. 그래서 예외 규칙
동사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볼까요? 두 번째 동사는 마시다라는 동사죠. 마시다 뭐예요, 여러분? 이츠맥. 이츠맥. 자, 이 이츠맥의 사동 동사 표현은 마시게 하다가 되겠죠? 마시게 하다. 자, 마시게 하다 어떻게 됐어요? 이치르맥. 이치르맥. 그래서 요거 마시다 역시 이치르맥 역시 마시다. 즉 마시게 하다와 관련된 사동 표현의 규칙 예외 동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나다라는 동사 볼까요? 지나다는 터키어로 geçmek. geçmek. 자, 요 geçmek을 지나게 하다라는 사동 동사로 만들고 싶다면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geçirmek. geçirmek. 요것도 역시 예외 동사라는 거. 자, 그 다음 단어 봅시다. 떨어지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떨어지다는 터키어로 düşmek. düşmek. 자, 요 떨어지다를 떨어뜨리다라는 사동 표현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düşürmek. düşürmek. 그래서 düşürmek과 düşürmek 역시 규칙 예외 동사 중에 하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오다라는 동사도 나왔어요. 자, 오다라는 동사 gelmek. gelmek이었죠. 자, 이 오다의 사동 표현은 가져오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오다는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getirmek. getirmek 하면 gelmek과 getirmek. 자,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는 두 동사 같지만 사동 관계에 있는 동사라는 거, 이것도 예외 동사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동사, 가다라는 동사 있었죠. 가다. 자, 가다는 터키어로 gitmek이었잖아요. 요 gitmek의 사동 표현, 가져가다라고 해석되는 요 사동 동사는 어떤 형태가 됐어요? götürmek. götürmek 하면 gitmek. götürmek은 사동 관계에 있는 규칙 예외 동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자, 나오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나오다. 우리 이것도 배운 단어죠? 자, çıkmak. çıkmak. 자, 요 나오다를 자, 나오게 하다. 즉 빼다라는 뜻의 사동 동사가 되면 요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çıkarmak. çıkarmak 하면 이렇게 나오다라는 동사의 사동 표현, 즉 나오게 하다, 빼다 이런 çıkarmak 동사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규칙 예외 동사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피동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피동형이 먼저 뭐죠? 어떤 행위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이 피동형을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자, 이 피동형은요, 동사 어간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어미가 붙는다라고 돼 있어요. 어간이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서 피동형 어미도 달라진다는 말이겠죠.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를 봅시다. 어간이 모음으로 끝났대요. 자, 모음으로 끝나면 피동형 어미 내가 붙어준다라고 써있죠. 자, 우리 예시 동사들을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읽다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읽다. 읽다는 오쿠막이죠. 자, 오쿠막의 동사 어간, 오쿠를 봤더니 동사 어간이 모음으로 끝났죠, 여러분. 자, 모음으로 끝나면 뭐가 붙는데요? 피동형 어미 내가 붙는다. 내가 붙어줬죠. 그 다음에 동사 어미 막으로 막아준 형태. 그래서 오쿤막. 오쿤막 하면 자, 읽다의 피동 형태니까 읽히다가 되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읽히다는 오쿤막이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동사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자, 기억하다 하틀라막. 요 동사의 어간을 봤더니 어간의 마지막이 모음으로 끝났네요. 아라는 모음으로 끝났죠. 자, 그때도 역시 피동형 어미 내가 붙어준다고 하죠. 그래서 하틀란막. 하틀란막 하면 기억되다, 기억되어지다라는 피동형이 되는 거죠. 마지막 예시동사 볼까요? 말하다라는 동사예요. 말하다, söylemek. 자, söylemek의 동사 어간을 봤더니 에라는 모음으로 끝났네요. 자, 그러면 우리 피동형 어미 어떤 거 붙여주기로 했었죠? 그쵸, 네를 붙여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söylenmek. söylenmek 하면 말해지다, 말하게 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말하다와 말해지다 이렇게 피동 관계에 있는 동사들 챙겨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경우는요. 어간이 자음 레로 끝나면 레로 끝나면 이, 우, 으 모음 조화에 따라서 요 피동형 어미들을 붙여주자. 어떻게 됐어요? 은, 인, 운,
은 이렇게 네 가지 피동형 어미들을 붙여주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우리 예시동사를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다라는 동사가 나왔죠? 지우다, 우리 이거 처음 보는 동사인데 지우다는 터키어로 silmek이 돼요. 자, silmek의 동사 어간을 봤더니 봤더니 동사 어간의 마지막이 자음 레로 끝났죠. 그럼 우리 어떤 거 붙여주기로 했어요? 피동형 어미 요 네 가지 중에 하나 붙여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모음조화에 입각해서 요 네 가지 중에 인이 와주겠네요. 그래서 sillinmek 하면 지워지다라고 피동 표현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시동사 볼까요? 받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알고 있는 단어죠. 알막이라는 뜻이에요. 알막, 받다라는 동사. 그래서 이 알막을 우리 피동 표현으로 바꿔보고 싶은데 먼저 알이라는 동사 어간을 봤더니 자음 레로 끝나고 있죠? 자, 그럼 이 네 가지 피동 어미 중에 하나가 붙어주겠네요. 모음조화에 입각해서 은 붙어주겠죠? 그래서 알른막 하면 받아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연주하다라는 동사 찰막 우리 요거 기타 찰막 할 때 기타 치다 그 동사 배울 때 봤던 동사죠. 그래서 연주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찰막. 요 찰막의 동사 어간을 봤더니 또 자음 레로 끝나죠. 자, 자음 레로 끝나면 우리 요거 모음조화에 입각해서 요 네 개 중에 하나 붙여주기로 했었죠. 모음조화에 입각해서 은 붙어줬죠. 그래서 찰른막 하면 연주가 되다, 연주가 되어지다 이렇게 피동 표현으로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를 한번 봅시다. 세 번째 경우, 어간이 자음 레, 우리 방금 봤던 것, 어간의 자음이 레 이외의 자음으로 끝나면 그 이외의 경우이면 이, 우, 으 모음조화에 따라서 이번엔 어떤 피동형 어미가 붙는데요? 을, 일, 울, 을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붙어준대요. 예시동사를 통해서 바로 봅시다. 자, 이야기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이야기하다 어떻게 돼요? 터키어로 코누슈막. 자, 코누슈막의 동사 어간 코누슈까지 나왔죠. 자, 봤더니 동사 어간의 마지막 자음이 레가 아니에요. 레가 아닌 쉐가 나왔죠. 자, 레가 아닌 그 이외에는 요 네 가지 무조건 붙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음조화에 따라 울이 붙었네요. 그래서 코누슐막 하면 이야기되다, 이야기되어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 주다라는 동사가 나왔죠. 주다, 우리 알고 있는 단어예요. vermek이 되겠죠. 그래서 vermek의 동사 어간을 봤더니 동사 어간의 마지막 자음이 레가 아니죠. 레 이외의 것이죠. 그러면 모음조화에 따라서 또 요 네 가지 중에 일이 붙겠죠. 그래서 verilmek 하면 주어지다라는 뜻이 됩니다. 피동 표현이 됐죠. 자, 마지막 하다 혹은 만들다라는 뜻의 얌막. 자, 우리 지금까지 얌막이라는 동사를 하다라는 의미로만 공부했었는데 또 새로운 의미가 또 나왔죠. 자, 요 얌막은 하다라는 뜻 이외에도 만들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얌막의 동사 어간 얍이 나왔죠? 얍. 자, 동사 어간의 마지막 자음을 봤더니 레가 아닌 그 이외의 자음이에요. 그러면 요 네 가지 중에 하나 붙어주겠죠? 그래서 모음조화에 입각해서 을 붙어주고요. 그래서 야플막 하면 하게 되다, 만들어지다, 즉 해지다, 하게 되다 이렇게 피동 표현으로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피동형을 공부하면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걸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피동형이 쓰인 문장에서 자,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고 싶으세요. 자,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행해졌는지를, 즉 행위의 주체를 만약 문장 내에서 밝히고 싶으시다면 뭐뭐에 의해서를 의미하는 터키어 요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타라푼단 요게 바로 뭐뭐에 의해서로 해석이 돼요. 예문을 통해서 우리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한국어 해석을 좀 읽어볼게요. 이 박물관은 한국인들에 의해 지어졌다. 자, 피동형이 쓰였는데 행위의 주체가 나왔죠. 행위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 박물관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한국인들이라는 행위의 주체도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지어졌다. 즉 그 행위 주체가 무언가를 행해서 행해진
피동형 표현까지 나왔죠? 자, 문장 바로 봅시다. 이 박물관은 bu müze Koreliler 한국인들 tarafından 뭐뭐에 의해서였죠? 뭐뭐에 의해서 Koreliler tarafından yapıldı. 자, yapılmak 뭐였죠? 지어지다, 만들어지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yapıldı 과거 시제 어미까지 쓰여서 이 박물관은 한국인들에 의해 지어졌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네요. 자, 두 번째. 이 소설은 성준에 의해 쓰여졌다라고 돼 있죠. 자, 쓰여졌다라는 피동 동사도 쓰였고 이 소설을 쓴 행위의 주체가 누구예요? 성준이죠. 그래서 행위의 주체도 문장에 분명히 드러났네요. 자, 보시면 부로만 이 소설은 성준 타라푼단 자, 성준에 의해서 야즐드 자, 야즈막이라는 동사, 기본 동사의 피동 표현은 바로 야즐막이 되겠죠. 그래서 야즐드 과거 시제 어미까지 해서 쓰여졌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문법을 보실 텐데 캔디의 쓰임이에요. 캔디. 자, 여러분 캔디라는 뜻 우리 어휘 시간에 배웠던 단어거든요. 어떤 뜻이 있었어요? 그렇죠. 스스로, 직접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이 캔디의 쓰임을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먼저 나 자신, 나 스스로, 내가 직접, 즉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캔디의 형태가 인칭대명사에 따라 바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우리 요거 표 공부했었어요.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보실게요. 나 자신, 나 스스로, 내가 직접일 때는 캔디라는 단어의 인칭 어미, 벤에 해당하는 인칭어미 매가 붙어줬죠. 그래서 캔딤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직접은 어떻게 돼요? 캔디미스, 캔디미스. 그래서 캔디라는 단어에 미스가 붙어서, 즉 인칭어미가 붙어서 캔디미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 자신, 너 스스로, 네가 직접이라는 뜻은 캔딘. 캔딘이 되겠죠. 요 내가 바로 인칭 어미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너희들 자신,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직접 이런 뜻은 캔디니스가 되겠죠. 캔디니스. 자, 캔디라는 단어에 니스라는 인칭 어미가 붙어서 캔디니스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자신, 그 스스로, 그가 직접은 어떻게 돼요? 캔디씨. 캔디씨 할 때는 요 씨는 뭐가 돼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소유격 할 때 명사의 인칭호음을 배웠었잖아요. 그때 있는 C가 바로 여기 붙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 자신, 그들 스스로, 그들이 직접 캔딜레리, 캔딜레리 하면 그들 자신, 그들 스스로, 그들이 직접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캔디라는 단어는 이렇게 6가지 인칭대명사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다는 거, 즉 인칭어미가 붙어준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예문을 통해 우리 봅시다. 자, 이것을 내가 직접 했다라고 내가 직접 한 것을 우리 캔디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자 해요. 자, 요거 터키어 문장 한번 보시면 bunu 이것을 캔딤 yaptım 내 스스로 내가 직접 했다. 즉 여기 있는 캔딤을 보면 요 일을 누가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직접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예문 볼까요? 이것을 너희들이 직접 했다. 너희들이 직접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캔디미스, 자, 캔디니스 하면 되겠죠. 캔디니스. 그래서 bunu 캔디니스 yaptınız 하면 이것을 너희들이 직접 했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예문 동사 볼까요? 이것을 그가 직접 했다. 자, 그가 직접 했다는 요 캔디씨가 사용이 되겠죠. 자, bunu 캔디씨 yaptı 하면 이것을 그가 직접 혹은 그녀가 직접 했다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디의 쓰임까지 배워봤고요. 네, 그럼 우리 이제 연습 문제 파트로 넘어와서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회화 표현과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 학습 모두 종합해서 이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습 문제 1번 대화문 원어민 음성으로 들어보고요. 같이 빈칸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들어볼게요. Teho Bey, işinizi bitirdiniz mi? Ben o işi Deniz'e yaptırdım. Çünkü bana çok fazla iş verildi. Teho Bey, siz neden sürekli işinizi Deniz'e yaptırıyorsunuz? Kusura bakmayın. Deniz'in de işi var. Üstelik o sürekli İstanbul şubesine gönderilir.
Başka işleri halletmek için. Evet, ben de biliyorum. Artık işlerimi kendim halledeceğim. 네, 이렇게 우리 연습 문제 1번에 대한 원어민 음성 들어봤고요. 우리 다 같이 이제 빈칸 채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먼저 müdür. 자, 사장이란 뜻이죠. 이 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태호 베이, 태호 씨, işinizi bitirdiniz mi? işinizi bitirdiniz mi?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işinizi 당신의 업무를, 당신의 일을 bitirdiniz mi? 자, 과거형이죠. 과거 시제 쓰였네요. 그래서 끝내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형태. 자, 그래서 태호가 뭐라 그랬어요? Ben, 저는 오 이씨, 그 일을 데니즈에게 시켰어요 라고 하죠. 시켰어요. 즉 사동형 표현이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 시켰어요는 어떻게 돼요? 시켰어요 본동사는 그렇죠. 무엇을 하다, 즉 하게 하다라고 됐으니까 하다가 본동사가 되겠죠. 하다의 동사 어간 얍을 써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동형 어미를 붙여야 되겠죠. 자, 동사 어간의 마지막 자음을 봤더니 펜이에요. 펜은 센소리 8총사 가운데 한 명이었죠. 그러면 사동형 어미 우리 트를 붙여주기로 했었어요. 그 다음에 시제 어미도 붙여야 되는데 과거 시제가 쓰였죠. 시켰어요니까. 그래서 과거 시제 어미 드 붙이고요. 누가 시켰어요? 내가 시켰네요. 그래서 ben o işi deniz'e yaptırdım 하면 제가 그 일을 데니즈에게 시켰어요.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춘큐 왜냐하면 bana çok fazla 나에게 너무 많은, 너무 과한 이시, 업무가 주어졌어요.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주어졌어요. 주어지다는 뭐가 돼요, 여러분? 피동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다라는 본동사를 먼저 어간을 써줘야 되겠네요. ver. 그렇죠. 요 ver의 동사 어간 마지막 자음을 봤더니 레죠, 레. 그러면 우리 피동형 어미 일 붙이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어미 D까지 주어졌으니까 과거 시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çünkü bana çok fazla iş verildi 하면 왜냐하면 저에게 너무 많은 일이 주어졌어요. 주어졌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장이 또 뭐라 그래요? 태호베이, 태호씨, sis, 당신은, 즉 태호씨 당신은 왜 수렉리 끊임없이 계속해서란 뜻이죠. 그래서 왜라는 뜻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왜는 터키어로 뭐였죠? 그렇죠. 네덴 수렉리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시니지 당신의 업무를 데니즈에게 시키시나요? 라는 현재 시제 의문형으로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들으셨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시키시나요? 해볼까요? 자, 시키다. 우리 이미 했었죠? 얍트르까지 그대로 써줄게요. 얍트르. 얍트르까지 써줬어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 써줘야 되겠죠? 현재 시제 의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시키는 거죠? 저 태오베이가 시키는 거예요. 즉, sis, 당신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인칭어미 수누스까지. 그래서 이 문장 쭉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태오베이, siz neden sürekli işinizi denize yaptırıyorsunuz? 이렇게 되겠죠. yaptırıyorsunuz. 왜 그렇게 시키시나요? 계속해서 당신의 업무를 데니즈에게 시키시나요? 라고 조금 나무라는 투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태호가 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죠. 자, 죄송합니다 우리 배웠던 표현이에요. özür dilerim과 같은 뜻, 어떤 뜻이 있었죠? 그렇죠. 구스라 바크마인, 구스라 바크마인.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죠. 자, 사장이 이어서 뭐라 그래요? denizinde işi var. denizinde işi var. 자, denizin 소유격이죠. deniz의. 자, 소유격 나왔으면 우리 명사의 인칭화 어미 나올 거 기대해야 되겠네요. 자, 명사 iş 업무라는 명사에 이 명사의 인칭화 어미 붙었죠. 그래서 denizinde işi var 해석하면 데니즈의 업무도 있습니다가 되는데요. 여기 있는 대는 뭐뭐도라는 뜻의 조사였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데니진 이시데 왈 이렇게 해서 하셔도 상관없고 데니진데 이시 왈 그래서 위치가 요 이시 뒤로 가거나 혹은 데니진 뒤로 가도 무방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다음 단어 뭐 나왔었죠, 여러분? 그렇죠. 게다가라는 뜻의 단어가 나왔어요. 게다가 우리 배웠던 단어죠. 게다가 터키어로 유스텔릭. 자, 유스텔릭 게다가 오 그는 그가 누구예요?
데니즈가 되겠죠. 그는 sürekli 계속해서 이스탄불 슈베시네 이스탄불 지점으로 보내지잖아요. 보내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보내지다. 피동형이 쓰였네요. 그러면 우리 보내지다의 기본 동사부터 먼저 찾아야 되겠죠. 자, 보내지다의 기본 동사는 보내다가 되겠죠. 자, 보내다 우리 배웠던 동사인데 기억나세요? 그렇죠. göndermek이었어요. 자, göndermek의 동사 어감부터 먼저 써줍시다. 자, gönder. 그 다음에 자, 어떤 피동형 어미가 붙어야 될까요? 그렇죠. 일이 붙어야 되겠죠. 일. 그 다음에 시제어미 나와야 되는데 어떤 시제 썼어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렇죠. 초월 시제를 썼어요. 초월 시제. 왜 초월 시제가 쓰였냐면 수렉리 계속해서 끊임없이 즉 무언가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초월 시제 쓰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초월 시제 어미 일까지. 그래서 denizinde işi var. Üstelik o sürekli İstanbul şubesine gönderilir.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문장. başka işleri 다른 업무들을 halletmek. 자, halletmek 우리 배웠던 단어인데요. 처리하다, 해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 다음에 우리 무엇을 위한, 무엇을 위해서라는 후치사가 나와야 자연스럽게 다른 업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요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우리 무엇을 위해서라는 후치사 배웠었죠? 뭐였어요, 여러분? 이친이었죠. 이친. 그래서 이렇게 기본 동사, 즉 동사의 기본형에다가 이친이라는 후치사 붙여주면 무엇을 위해서라고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배웠죠. 자, 그 다음에 태호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Evet, 네, ben de biliyorum, 저도 압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저도 알고 있어요. Artık, 이제 işlerimi, 제 일을, 제 업무를 제가 직접, 제 스스로 할레데제임. 자, 할레데제임 하면 뭐예요? 미래 시제 쓰였죠? 할레트맥 동사의 미래 시제 겹친 형태. 그래서 해결할 거예요.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직접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배웠던 캔디라는 단어의 쓰임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내가 직접이니까 캔딤이 되겠죠. 그래서 artık işlerimi kendim halledeceği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빈칸 채워봤고요. 다시 한번 원어민 음성 들으면서 빈칸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Teyho Bey, işinizi bitirdiniz mi? Ben o işi Deniz'e yaptırdım. Çünkü bana çok fazla iş verildi. Teyho Bey, siz neden sürekli işinizi Deniz'e yaptırıyorsunuz? Kusura bakmayın. Deniz'in de işi var. Üstelik o sürekli İstanbul şubesine gönderilir. Başka işleri halletmek için. Evet, ben de biliyorum. Artık işlerimi kendim halledeceğim. 자, 이렇게 우리 연습 문제 1번 같이 해결해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연습 문제 3번 한번 풀어볼 텐데요. 3번에 제가 3번, 4번, 6번 문제 가져왔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먼저 봅시다. 피동형과 사동형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라고 써있죠? 자, 먼저 첫 번째 3번 문제 보니까 피동형 문제네요. 자, 보시면 부키탑, 이 책은 인산날, 자, 인산이란 단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명사고요. 자, 라르는 우리 알다시피 복수형 어미죠. 그래서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타라푼단, 자, 타라푼단 무슨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뭐뭐에 의해서였죠. 그래서 우리 피동형 배울 때 피동형에 조금 말미에서 언급드렸듯이 자, 문장 내에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고 싶으실 때는 행위의 주체, 그 다음에 타라푼단, 뭐뭐에 의해서 써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촉, 많이, 자, 오쿠막의 동사 어간이 나왔네요. 읽다라는 동사의 동사 어간이 나왔죠. 자, 보시면 부키탑, 이 책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우리 피동형이니까 읽혔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죠. 읽어졌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죠. 자, 먼저 이 오쿠막이라는 동사 어간이 왔어요. 오쿠. 자, 동사 어간 봤더니 모음으로 끝났죠? 자, 모음으로 동사 어간이 끝나면 우리 피동형음이 어떤 거 붙여주기로 약속했었죠? 저 네 붙여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bu kitap insanlar tarafından çok
오쿤두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해석하시면 이 책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읽혔다, 읽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피동형으로.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니까 4번 문제는 사동형이래요. 우리 사동형 어미들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부균 촉 메슈굴둠. 부균 촉 메슈굴둠. 자, 부균 오늘 촉 아주 많이. 자, 메슈굴이라는 단어 우리 기억나시죠? 바쁜이라는 뜻의 형용사였죠? 자, 요 메슈굴은 바쁜이라는 의미 이외에 더 중요한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자,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라는 과거 시제 어미 보시면 우가 아니라 으가 왔죠?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메라는 인칭 어미까지 붙어서 메슈굴둠 하면 바빴어요 라고 되겠죠. 바빴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누가 바빴어요 여러분? 내가 바쁜 거죠. 그래서 부균촉 메슈굴둠 하면 오늘 정말 바빴어요. 오유스된 그래서 성준아, 자, 성준에게 이실레림이 내 업무들을 내 일들을 시킨 게 되겠죠 여러분. 사동형이니까 시켰어요가 되겠죠. 자, 얍 뭐뭐 하다 뭐뭐 하다라는 동사의 동사 어간이 나왔어요. 패로 끝났네요. 그쵸? 동사 어간이. 자, 패로 끝났다는 것은 뭐예요? 센소리 8총사 가운데 있었던 패기 때문에 우리 사동형 어미 뭐 붙여주기로 했었죠? 틀. 그 다음에 드. 과거 시제 어미, 인칭 어미 매까지. 그래서 부균촉 메슈굴둠. 오유스된 성준아 이실레림이 얍트르듬. 그래서 성준에게 내 일들을 시켰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문제도 보시면 6번 문제 역시 사동형이래요. 한번 보실게요. 오누. 오누 하면 뭐예요? 그렇죠. 그를 혹은 그녀를이 되겠죠. 자, 예레. 예레. 자, 예르라는 동사. 예르는 터키어로 자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리, 뭐 땅 이런 단어도 땅, 바닥 이런 뜻도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자리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한 다음에 에가 나왔네요. 에는 뭐예요, 여러분? 역격조사예요. 뭐뭐로, 뭐뭐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하시면 그를 자리에 이렇게 되겠죠. 자, 자, 오투르막에 동사 어간이 왔죠. 오투르막은 무슨 뜻이었어요, 여러분? 오투르막. 그렇죠. 앉다라는 동사였어요. 그래서 오투 하면 자, 사동형으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돼요? 앉게 했다가 되겠죠. 앉히다, 즉 앉게 하다, 앉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오투라는 동사 어간에다가 우리 사동형 어미 붙이면 어떻게 돼요? 오투툼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요 오투라는 동사 어간의 마지막 자음이 레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동형 어미 태 붙이기로 약속했었죠. 그래서 오누 예레 오투루툼 하면 그를 자리에 앉혔다, 앉게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목적을 나타내는 것과 그리고 사동형, 피동형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교르슈류스.